이갑 교육국장입니다. 김점식 행정국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 4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7에서 10쪽 대구 미래 영양교육 추진 대비 체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로 비전을 설정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미래 역량 함량, 한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 학교 자율성 강화, 따뜻한 교육 공동체 조성이라는 4가지 전략을 설정하고 전략에 따라 업무를 체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30쪽 첫 번째 전략인 학생 미래 역량 함량입니다. 지식을 융합하고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창의 융합적 사고 역량 함량과 평가 시스템 혁신을 통해 국제 인정 교육과정인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상 제작소를 구축하고 컴퓨팅 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했으며 교과 융합 프로젝트, 사물 인터넷 활용 교육 등 융합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 교육, 노후 사제 가족 간 관계 회복 교육, 독서 통합 교육과 연계한 인문 소양 교육, 지역 및 나라 사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감, 소통, 공동체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한 학생도 놓치지 않는 작품교육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우선 대려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초등 돌봄 교실을 확대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방과 후 돌봄을 충족시키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기초 기본 학력을 신장하고 다양한 기초 진로 탐색을 위한 진로 진학 교육, 취업 역량을 높이는 직업 교육, 예체능 위탁 교육 및 중점 학교 운영, 장애학생 특성화 고등학교와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 설립,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학생 개개인의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인 학교 자율성 강화입니다. 실제적인 행정 업무 경감 제도를 구축하고 평가 중심의 학교 평가 개선,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조화하여 선생님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학교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생활 자율성과 참여 확대, 교육권 보호와 증진을 적극 추진해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 선생님이 존경받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인 따뜻한 교육 공동체 조성입니다.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급별 맞춤형 안전체험 학습 운영, 24시간 안전한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배움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학부모 교육과 성인 문해 교육, 돌봄과 나눔의 교육기구, 투명하고 만족도 높은 교육 현장으로 참여와 신뢰의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첫째,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등의 지역 돌봄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영재 학교 운영 계획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잠재력을 꽃피우며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님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강원도교육감 민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육발전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계신 국정감사위원님들께 강원교육 공동체를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감사관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교육청의 주요 업무와 교육행정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대담아 듣고 강원도교육청의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교육감 수영재입니다.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및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강원교육기본 방향,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본청과 15개 직속기관 17개 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속 직원은 교육본부직 포함 25,404명입니다. 1,040개 학교에서 15,649명의 교원이 178,9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하여 2조 9,235억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강원교육 미래상은 모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서 선진국형 교실 복귀 3대 핵심 사업 및 5대 기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선진국형 교실 복귀 3대 핵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기 업무 정상화와 교원학습 공동체 강화, 강원 행복 더하기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 평가 혁신을 위하여 학종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수행평가 및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학교혁신 지원을 위해 공문서 감축과 교원 조기 인사발령 목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 구현을 위하여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 구체적으로는 진로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진로 직업 교육을 위해 취업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 고기업 직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성과 교육이 스며 있는 시설 복지 실현을 위하여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 학교 폭력 예방 디자인 학교를 조성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 학교,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대 정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인간 교육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 자치 활동과 원리, 놀이문화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청소년 교육의회, 민속인권교육 등에 적극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을 위하여 자유학년제를 전면 시행하고 교실 수업과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하여 민화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글교육 책임제와 기초학력 확보 강화에 개선을 가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을 위하여 인문 독서교육과 수학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완성하기 위하여 취학년 급식 지원과 강원 에듀버스 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돌봄 교실 및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건강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교육 희망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안전강화 추진단을 상세하게 운영하고 친환경 식재료 확대 및 교사의 동기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중시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교권보호 지원단 및 교원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및 학부모회 지원, 학교 운영위원장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하는 교육행정으로 민주성을 강화하고 개방형 교육행정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학교 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반 현황, 강원교육 기본 방향,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원도교육청 임직원들은 오늘 이 시간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위원님들 모두 항상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을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 여는 미래를 교육시켜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3만 교육가족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입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특색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행복을 더하는 사랑 나눔 운동으로 난치병 학생 복귀 사업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전개하여 난치병 학생 1238명에게 99억 4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116명이 완치되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나라사랑 교육의 일환으로 독도 수호 의지 함양을 위해 130개 독도 지킴이 동아리, 독도 체험 탐방단, 6개 독도 교육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초학력 부진 예방과 조기 맞춤형 지원의 성장 책임 운영제 중심의 경북 기초학력 테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사회적 대대상 학생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인재를 육성하고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연구학교와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색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생활동 중심 수업 정착을 위하여 수업 공개로 수업 나눔 문화 정착, 학생활동 중심 수업 컨설팅, 수업 나누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통, 창의, 협력으로 자신을 발견하는 1만 동아리 운영을 위해 13,523개의 학생 동아리 육성, 도단위 동아리 대축제, 명품 동아리 인정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교육 선도 모델 구축을 위하여 취업 중심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취업 집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업률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은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 업무 정상화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체계와 교육 공동체 구축으로 안전하고 흑교 없는 학교,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철 충북청남도교육감이 업무 보고해 주시기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감사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충남교육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으로 교육 비전을 설정하고 학생이 중심인 교육,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천만여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생태적 감수성,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제자 사랑의 감동 교육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진정한 조화를 위해 천만여 교직원과 충남교육 공동체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좀 더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익현 부교육감입니다. 가경신 교육청장입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18쪽까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핵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참학력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보양하기 위한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통해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남의 학교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 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체험 교육을 위해 진로 진학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자유학년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인성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공교육의 만족도 향상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이 흐르는 청렴한 행정, 소통과 협력의 선진 교육 행정 실천으로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충남 교육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119쪽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혁신 평가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형 다양한 수업 방법 실천, 수업과정의 평가와 연결되는 평가 실행,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특성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책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다음의 학교별 기초학력 책임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맞춤형 지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습 도우미제, 협력교사제, 선도학교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학교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방, 진단, 지도, 관리 지원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온 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충남형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미래로 스쿨 운영 등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지난 8월 유초, 중고, 특수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일찌감치 설치하였고 학교 시설 내진 보강 및 청면 제거 사업을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은 5대 정책 방향 17개 정책 과제를 차분히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 불합리한 관행을 새롭게 고치고 바꿔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남 교직원 모두는 교실 중심의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찬열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십니다. 충청북도교육감 김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북교육 전반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생발전하는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신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민적 공감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충북교육이 희망을 품고 알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명현 부교육감입니다. 이광보 교육국장입니다. 김덕환 행정국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충북교육청은 2국 3담당관 10과 48담당 체제이며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만 4천여 명의 충북교육가족은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우선 충북교육은 모든 교육 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 소통, 협력의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충북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으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11개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과 교육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교육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함께 되어가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충북교육은 학교 혁신과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을 내실화하며 미래협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시아학교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을 충북 행복교육지구로 넓혀가면서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인성교육 및 진로 진학교육 활성화로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습 공간이자 삶의 공간입니다. 공간 혁신을 교육 혁신과 연결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문화를 바꾸고 수업이 변화하도록 행복 감성 뉴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학교 시설 감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공감 지수와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강사를 300개 교회에 파견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하여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통일교육 프로젝트 및 전국 통일교원 핵심 연수장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류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된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아울러 지역 평화교육 자원 발굴에 토대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하여 초중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기숙형 중학교 급식비,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중식지원비 등으로 6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만 5천 명에게 자유수강권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중심 마을 방과학교를 운영하여 배움의 장소를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마을까지 넓힘으로써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조입니다.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음건강정신센터와 학생 정신건강지원 사업을 통해 치유와 행복의 학생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가치관과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전국 최초 충북 환경교육 체험센터 건립 및 졸업학교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쟁에 지치지 않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새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들의 공부보고를 들었습니다. 민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오늘은 제가 위원장에서 감사한다고 승격이 된 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이렇게 국민들 많은 걱정하시는 부분, 인성교육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갖고 아침, 점심, 저녁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뭐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극히 드물어지는 현상이 결국은 인성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으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인데 인성에 흠이 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교육을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모친들이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면 서면 질의도 대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요즘 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집행부가 다 사퇴하고 비대위원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국정감사할 때 유치원 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김혜순 최동면 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국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허락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홍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 강한 협의를 주셔갖고 뭐 여기 참고인으로 모시는 거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의원님, 네, 박상도 의원. 신일이 개명대 총장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스스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서 개성구가 위치한 중구청과 개명대 대면 캠퍼스가 위치한 남구청과 개명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는 말씀을 자치단체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문위에서 더 논의하지 않다는 결정거려서 참고인이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방한번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씨 얘기하십니다. 연락드리세요. 추석 안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없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군현 의원님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감님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강원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원교육청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교육과장님. 강원도에서 유치원 새마기의 어려움을 겪는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에서는 초등학교 190여 곳, 680여 명과 중학교 63곳, 250여 명에 이르는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해 기초학습 지원단을 구성하고 개인별 학습을 지원합니다. 강원도에서 교육감님. 네. 강원교육청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화면 보셨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초학습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핵심이 가르치고 평가하고 개선 방향 찾아서 계속 지도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뭐 교육의 목적이 인간성 실현에 있다고 보고 인간성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인간성 하나가 실현이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읽기 쓰기도 못하는 인간성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책임지는 게 제 몫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초적인 더하기 빼기 읽기 뭐 이런 거 생긴 거 인간성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성 실현을 위한 걸 할 수 있어야 뭘 읽었으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교육의 핵심은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부를 영어로 에듀케이션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강원도의 영동 그 MBC에서 발표한 뉴스를 지금 보셨습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교육청의 현안이 뭐냐 하고 여론조사한 거 있죠? 2017년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17년에 여론조사 결과 1000명 대상으로 뭐라고 답변이 나왔습니까? 강원도 교육청이 1순위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가 세세한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100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교육청 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 실시했잖아요. 그 1순위로 나온 게 뭔지 모른단 말입니까? 교육감, 지금 세 번째 교육감 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순위로 나온 게 뭔지 모른다고요? 기초학력 신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강원도 MBC에. 그런데 작년에 조사를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그 1순위에 나온 게 뭔지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최근 5년 동안에 기초학력 지원 신장을 위해서 총 투입한 국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최근 5년 동안에 약 381억을 자치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자치 예산이 얼마인지 뭐 어차피 저희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고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 3년 동안에 강원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자치 예산이 총 140억입니다. 서울시가 139억 들어갔습니다. 전국 1위로 예산은 투입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기초학력 신장 보장 시스템 초등학교 활용률이 27.7%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거는 학교 안에 학급별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예, 뭐 예산은 제일 많이 투입됐는데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초등학교 활용률은 전국에서 제일 하위라고요. 알고는 계신가요? 화면 한번 보시죠. (27.70%입니다) 저기 보시면 대구의 경우에 96.5%, 대전 94% 이렇게 활용률이 높습니다. 근데 강원 경우에 예산은 가장 많이 투입하고 활용률은 꼴찌입니다.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저건 사실이니까. 예, 알고는 강원도 계시냐? 성적이 최하위라는 건 뭐 인정합니다. 하나 드렸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이 현황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을 정확히 할 수가 있잖아요. 진단이 부정확하면 처방이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최하위 나온 것은 그 국가수준학업정책도 평가에서 최하위인데요.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활용 비율이 최하이다 이 말이에요. 아, 예, 상고에 그거 있는 학생들이 자율성에 기초하기 배움의 때문에 기회가 적어서 학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현황을 정확히 알고 그에 또 잘 지도하자는 거예요. 저희 얘기는. 예, 공감합니다. 어디가 뭐 최하위다, 최상위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활용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 즉 애들이 어떻게 지도를 해나갈지 개선 방향이 뭔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 교육감님, 강원도 교육청이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에 실시 현황 및 진단 결과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게 위증이죠. 저희가 어제 요 자료를 의원실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어제 국감조사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 자, 묻겠습니다. 보고 안 받았습니까? 기초학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안 받았다면 직무유기고,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 받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으면 위증이 해당하는 겁니다. 이번 감사를 맞이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고 받았다고요? 네. 그럼 그동안에는 기초학력 진단이 얼마나 나오는지 강원도 도민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삼선을 하면서 보고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저희는 그 학교의 학급별 그 담임의 뜻에 의해서 교육감님, 교육원요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 관여하고 있지 가르치는 않습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서열이 학교 서열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오전 중으로 의원실로 엑셀 파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엑셀 파일로 제출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지금 교육의 방향이 다 이전해 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길러줘야 할 핵심적인 능력이 뭡니까? 창의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창의력을 키우려는데 더하기 빼기도 더하기도 못하고 기수기도 못하는 애들이 창의력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죠? 없기 때문에 기초학력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 애들이 나라를 대물리지 못할 수 있지 않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원도 도민들도 그게 기쁜다고 하고 또 그것을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미국 화면 하나. 보충질이 이제 안쪽가 해주시면 연관이 미국 50회 주정부 교육청 학업 정치도 평가하고 그리고 주마다 발표하는 거 화면을 붙여달라고 여전히 없나요? 시간이 지나서 화면이 안 뜨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서 안 땡기는 거예요? 마무리가 좀 시켜주세요. 잘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 안 하면 그게 써야지. 어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미국 50개 주정부에서 과거 정치도 평가하고 그것도 공개합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놈이 계속해서 나오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강원교육감한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결과를 고민은 물론이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케이스에서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아니, 직접 케이스는 뭡니까? 예, 기초학력 진단 기초학력이에요. 네. 교육학습 정보원이지. 케이스에서 하는 누가 몰라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했잖아요. 그걸 국민들도 공개하라고 하고 있고 다 기초학력 아이들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그 진단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 도에서 진단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안 하면 그러면 기초학력이 떨어진 애들 이렇게 세막이 모르는 애들 어떻게 찾아요? 평가를. 그건 가르치는 선생님이 파악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파악한 걸 모두 취합하면 그게 도의 전체가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취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학교에서 파악을 하면 그걸 지원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지원교육청에서 모든 걸 취합하면 도교육청이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방침을 안 갖고 있다고요? 네. 그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강원도. 저희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진짜 강원도 교육감님은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사도를 통해서 오늘 오신 교육감님들은 정확한 답변과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핵심 포인트 내용을 잘 살펴서 그때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효율적인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참석하신 교육감들에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독촉하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잘해 주셨습니다. 질문도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서 해주시고 저 답변하시는 교육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예를 들면 2017년도에 했습니까? 그러면 했냐 안 했냐만 얘기하시면 되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답변입니다. 그 포인트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연수가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강은희 대구 교육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학부모로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진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공고는 작고한 설립자 강시준 선생이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서선윤 당시 교장이 인상직을 이어받아 학교를 사유화하고 인사배를 코드 인사로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제보가 빗발을 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 갑질 및 비리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의 갑질 비리 문제를 보면 이것이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대구교육청이 실시한 영남공고 특별감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사학, 비리, 갑질 종합대표의 결정체와도 같습니다. 비위 행위가 하도 많아서 나열만 해도 질의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지만 주요 내용을 가지고서 몇 가지만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그 영남공고 이사장과 교장이 학교 내 교사와 기간제 교사 커플에게 연애 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어긴 시에는 퇴사를 강요하고 이 교사들의 아버지나 어머니, 즉 부모에게까지 찾아가서 헤어질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PT에서 보시듯이 감사 결과로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사들이 이미 성인의 나이를 훌쩍 넘겼는데도 학교에서 남녀가 사랑하는 것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런 건 교사의 기본권 침해이자 사생활 간섭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사장의 아들인 허모 교사는 이 규정에서 예외를 해줬습니다. 올 1월 달에 교내 커플로 결혼을 했어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부터 했는지, 그리고 또
부인되는 분은 행정실로 다시 온다고 하는 제보도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데요. 완전한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는 결혼한 여자 교사들에게 학기 중에 임신과 출산을 금지하고 임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학기 중에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는 강요 행위도 있었고 출산 휴가를 요청해도 학교에서 잘 안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 어떤 교사의 진술에는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울면서 사정해서 겨우겨우 허가를 맡았다라고 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모욕적인 언사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퇴사한 선생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교육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정말 저출산 문제의 심각한 시대에 교육 현장에서 말이나 될 수 있는 일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가 100년 앞을 봐야 되는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의 대응도 너무 치졸하고 한편으로는 간악합니다. 여교사 출산휴가 요청을 거부해서 스스로 퇴직하게 유도하고 불임 치료 위한 외출이나 조퇴도 거부하고 모욕을 줘서 퇴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한 교사들이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하는 증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특히 우리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육감님도 교사이셨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교 내 교사 간의 연애금지령을 내리고 교사들에게 학기 중에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게 했다는 이 강요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이 의혹을 확인해 보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5월부터 제보가 있어서 2개월간 집중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분들은 확인되는 바도 있고 또 약간 진술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처분을 하려면 명확한 진술에 의해서 입증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을 예. 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런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그 다음에 사실은 피해를 준 사람이 동일한 진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네. 봅니다. 그 관계자 두 사람이 일치된 진술을 받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피해자 보호는 필요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 세태가 참 여자들, 특히 이제 여자 교사들만이 아이를 낳고 육아를 전담해야 될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 일과 가정을 병립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교사들에게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만 강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출산의 시기를 조율할 것을 강요받는 것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교육감이 취임 전에 조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취임 후에 사실 급하게 마감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전면 재조사를 해주시고요.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사장과 교장이 직접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성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고 수사 결과가 나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업무 보고하실 때도 선생님이 존경받는 학교 문화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학생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사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우리 교사들 위에 우리 관리하시는 이사장과 교장들이 교사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이 선생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아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서면으로 계획을 좀 작성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리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다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서울 숙명여고 사태로 인해서 시험지 관련 부정 문제가 심각한 화두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영남공고의 경우에는 특정 과목 전교생 500명의 시험 결과가 학부모와 학생도 모르게 전산 시스템에서 삭제된 일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고등학교에서 사실 이와 같은 선임 공로할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 부분 때문에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재차 물어보고요. 우리나라 사학의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까지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련님 질문. 네, 계속해서 국감을 통해서 불법 사항인 전교조 전임자를 이유로 한 휴직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 불법 행위를 아주 당당하게 허가하신 교육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강원교육감 민병희 교육감님, 전교조 노조입니까 노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노동조합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의 노동조합은 존재하는데 법의 노조다?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조 아닌 통보를 받았고요. 노조법에 의하면 노조 아닌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노조 아닌 전교조에 노조 전임자를 하겠다고 휴직 신청을 한 거를 허가를 하셨어요. 네. 앞서 차관이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명명백백한 불법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교육감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불법을 허가를 하셨어요. 용인을 했어요. 자, 이거 합법 상태로 돌려놓으셔야 되겠죠? 제가 여러 가지 자문을 보고 한 결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문을 받아서 참 답답한 소리를 하십니다. 명명백백하게 법에 나와 있는 걸 도대체 누구한테 자문을 어떻게 받으시길래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듣고 불법을 하세요? 돌려놓으세요. 차관한테 얘기 들으시고 노조 전임자 문제 다시 합법 한번 상태로 돌려놓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오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충남교육감님 들으셨죠? 김진철 교육감님. 네. 자, 허가 상태 불법입니다. 예? 노조 전임자, 지금 정교조 전임자 허가 불법이라고요. 이거 합법 상태로 돌려놓으세요. 그 허가 하신 거 취소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교육감님. 네, 충북교육감 김병호. 네. 자, 불법입니다. 예? 지금 전교조는 노조 아닌 통보를 받았고 노조라는 명칭을 쓸 수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 지금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근거 없는 휴직. 아니, 다른 교육자들은, 다른 선생님들은 법을 몰라서 바보라서 법 지키고 하나하나의 규정 하나마다도 티끌 하나 묻을까봐 조심하면서 교직 생활 하시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불법 상태에 대해서 정교조는 당당하고 그걸 그렇게 교육감들은 불법을 용인하고 방조합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체를 불법 노조라고 부르기보다는 법 외 노조라고 하는. 제가 언제 불법 노조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노조 아닌 통보를 했다. 그게 정확한 명칭이고요. 노조 아닌 통보를 썼으면은 노조라는 이름을 안 써야 되는 거고 그 상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거기에 지금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한 거는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허가하실 때 이런 기초 사실도 확인 안 하셨어요? 합법으로 돌려놓으시라고요. 합법 상태로. 저희가 그 노조로서의 기본 그 권한이나 이런 것을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교육감이 지금 질의 시간도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사실관계도 명확한 걸 다투자고 자꾸 하세요? 예? 허가하신 게 지금 불법을 허가하신 거라니까요? 저희는 그 판례라든지 이런 데에서 판례요? 어느 예. 판례요? 무슨 판례요? 예를 들면 이제 단체 협약이 가능하냐? 제가 지금 단체 협약 얘기합니까? 왜 엉뚱한 대로 지금 불을 붙이세요? 아니, 전교조 전임자 휴직 문제 얘기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불법이라고요. 합법 상태로 해 놓으시라고요. 자, 다음 질의 해야 되니까. 자, 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충남교육감님, 강원교육감님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 보내는 이유는 공부 잘하고 오라고, 그리고 안전하게 있다 오라고, 두 가지가 학부모들이 제일 바라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충남교육감님? 그렇습니다. 네, 강원교육감님. 예, 공감합니다. 네, 자,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자, 저게 지금 8월 22일 날 23일 4일에 걸쳐서 태풍 쏠리고 온다고 했고, 그때 막 휴교령 내리고 난리 났을 때입니다. 태풍 이동 경로는 충남을 거쳐서 강원도 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화면 띄워봐 주세요. 자, 23일입니다. 이때는 지금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다 그러고, 그리고 국가 재난안전대책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최고 단계인 2단계로 대응 태세가 격상됐던 날이 23일이에요. 자, 저기 두 분 보이시죠? 충남교육감님, 강원교육감님. 학생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 시간에 지금 법외노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저 기자회견하러 서울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까? 그 시각에는 강원교육감님. 태풍의 영향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12시 기준으로요, 대응 태세는 오히려 2단계로 격상됐어요. 올라오시는 시간을 감안하면은요, 자, 4시 기자회견이죠? 자, 태풍 이 경계 대응 태세가 언제 해제됐는지는 혹시 아세요? 강원교육감님. 제가 여기서 마치고 교육청으로 간 이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태풍과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다행히 피해가 없어서 그렇죠. 대응 태세가 해제된 거는요, 24일 18시입니다. 오후 6시. 예? 충남교육감님, 네. 도대체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전교조가 더 중요해요? 우리 저 태풍 때문에 22일부터 비상사태에 들어가가지고 23일 날은 대응 태세 중에 최고 단계인 2단계가 발령됐는데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 충남교육청의 경우에는 8월 20날 태풍 쏠리 대비해서 학교 안전관리 비상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전부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서 21일서부터는 사고 수습본부를 꾸리고 상황관리 전담반을 두고 22일, 23일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23일에도 제 경우에는 천안의 천안여자고등학교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느라고 오후 2시 반까지도 학교에 가서 실제로 봤고요. 그리고 사격부 격려 방문, 또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 격려 방문, 급식일 방문까지 하는 일정들을 20, 21일, 22일, 23일 다 했습니다. 여기 왔을 때에도 그 충남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도령, 서천, 부역, 논산, 계룡, 금산, 공주 이쪽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교육장님들하고 통화하면서 그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태풍을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이해가 답변도 됐습니다. 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네. 자꾸 답변이 길어지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또 생깁니다. 저 1분만 마무리하도록. 그럼 오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1분만, 아니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마무리. 답변이 길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마무리하도록 전경련님 하겠습니다. 1분 내로 네. 마무리해 주세요. 답변 안 듣습니다. 그러시죠. 교육감님, 두분 교육감님. 정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 학부모들께서 들으시면은, 아, 그렇게 완벽하게 해놓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고 잘 갔다, 서울 잘 올라가셨다, 그럴 분 있으실까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일선 그 지역에, 그 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시고, 최고로 위급한 순간에 가장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가장 책임감 있는 조치를 하셔야 될 분들이 바로 두 분 교육감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놓고 왔으니까 그 시간에 나는 없어도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아까 다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시면 안 됩니다. 전교조보다 우리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네, 그만하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관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질의를 하면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감들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답변은 일정 부분은 짧게 하는 것들은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또 하면 조금씩은 할 수 있게 해야 소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그 질의를 좀 더 연장해 주는 건 위원장님도 하시지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예, 우선 제가 그 서울 중남부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저는 좀 더 생산적인 질의 형태로 가서 제가 여지껏 그 교육감님들 통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우리 경북교육감님, 경북교육감님 혹시 화장실 양변기신가요? 아니면 쪽이신가요? 우리 사무실 말입니다. 뭐 저희들 뭐 보통 쓰는 거, 저희 저희 다 양변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비대 다 쓰고 사실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양변기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쪼그리 화장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나온 그 교육청 보니까 우리 경북이 좀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 양변기가 하나도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42.5%좀 많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걸 다 볼 수는 없었어요. 저도 국회의원이 되고 알았어요. 대구 지역에서 한 할머님이 우리 손녀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오면 곧장 화장실에 직행을 한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학교에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마 한 번도 쪼그리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 학교는 불편한 학교, 이미지 이상한 학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알아봤더니 학교 가면 물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 때로 치면 우리 더하고도 살았는데 근데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참다 보니까 자꾸 묻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나는 왜 이럴까? 엄마는 마찬가지고 선생님은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국감에서는 전국에 왜 우리가 언젠가 휴게소나 이런 곳에 전국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참 아름다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경북이 양변기 설치가 가장 적다라고 한 통계가 우선 오늘 나오신 교육청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데도 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문화와 흐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화장실 우리 한번 영상 틀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면남초등학교 화장실. 예, 저렇습니다. 제가 저 이야기를 했더니 방송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 얘기도 묻더라고요. 의원님, 남학생 화장실에는 그러면 칸막이는 있을까요? 저 화장실 잘 보면 남학생 소변기 옆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근데 칸막이를 좀 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잘 봐주시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왼쪽에 있는 화장실은요. 애들이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논다는 겁니다. 애들이 호텔 같은 데 가봤겠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쪼그리 화장실, 아까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을 저희가 교육부 특효 받아서 교육청과 함께해서 바꾸고 나니까 이 내용을 그래서 저희 보좌진이 그 상황을 보더니 3개월 동안 전국의 화장실을 다 내가 보좌진 왜 이랬어? 라고 할 만큼 3개월 동안을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감님들 지역에 다 해놔서 통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보시고 또 일부만 양변기가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엔 예산도 필요한데요. 좀 계획을 종합국가 때는 저희들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교육감님, 예, 제가 아픈 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장애인 특수학교에 전수조사를 하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된 사례가 사실은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한 장애인 학교에서 나온 사례였던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도가니판 장애인 특수학교의 성폭력 사례다 이렇게 했는데 조사하셨지요? 예, 그 예에는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고요. 예. 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이 학교가 독립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시켜서 오히려 전환위복의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를 어떻게 삼으려고 하시죠? 일단 그 독립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해에 특수학교가 생기면서 동해에서 오는 학생 수가 줄게 되고 적정.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서울 숙명여고 사태로 인해서 시험지 관련 부정 문제가 심각한 화두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영남공고의 경우에는 특정 과목 전교생 500명의 시험 결과가 학부모와 학생도 모르게 전산 시스템에서 삭제된 일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고등학교에서 사실 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 부분 때문에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재차 물어보고요. 우리나라 사학의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까지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련님 질의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감을 통해서 불법 사항인 전교조 전임자를 이유로 한 휴직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 불법 행위를 아주 당당하게 허가하신 교육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강원교육감 민병희 교육감님, 전교조 노조입니까 노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노동조합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의 노동조합은 존재하는데 법의 노조다?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조 아닌 통보를 받았고요. 노조법에 의하면 노조 아닌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노조 아닌 전교조에 노조 전임자를 하겠다고 휴직 신청을 한 걸 허가를 하셨어요. 네. 앞서 차관이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명명백백한 불법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교육감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불법을 허가를 하셨어요. 용인을 했어요. 자, 이거 합법 상태로 돌려놓으셔야 되겠죠? 제가 여러 가지 자문을 보고 한 결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문을 받아서 참 답답한 소리를 하십니다. 명명백백하게 법에 나와 있는 걸 도대체 누구한테 자문을 어떻게 받으시길래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듣고 불법을 하세요? 돌려놓으세요. 차관한테 얘기 들으시고 노조 전임자 문제 합법 상태로 돌려놓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오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충남교육감님 들으셨죠? 김지철 교육감님. 네. 자, 허가 상태 불법입니다. 예? 노조 전임자, 지금 정교조 전임자 허가 불법이라고요. 이거 합법 상태로 돌려놓으세요. 그 허가 하신 거 취소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교육감님. 네, 충북교육감 김병호. 네. 자, 불법입니다. 예? 지금 전교조는 노조 아닌 통보를 받았고 노조라는 명칭을 쓸 수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 지금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근거 없는 휴직. 아니, 다른 교육자들은, 다른 선생님들은 법을 몰라서 바보라서 법 지키고 하나하나의 규정 하나마다도 티끌 하나 묻을까봐 조심하면서 교직 생활 하시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불법 상태에 대해서 정교조는 당당하고 그걸 그렇게 교육감들은 불법을 용인하고 강조합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체를 불법 노조라고 부르기보다는 법외 노조라고 하는 제가 언제 불법 노조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노조 아닌 통보를 했다. 그게 정확한 명칭이고요. 노조 아닌 통보를 썼으면은 노조라는 이름을 안 써야 되는 거고 그 상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거기에 지금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한 거는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허가하실 때 이런 기초 사실도 확인 안 하셨어요? 합법으로 돌려 놓으시라고요. 합법 상태로. 저희가 그 노조로서의 기본 그 권한이나 이런 것을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교육감이 지금 질의 시간도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사실관계도 명확한 걸 다투자고 자꾸 하세요? 예? 허가하신 게 지금 불법을 허가하신 거라니까요. 저희는 그 판례라든지 이런 데에서 판례요? 어느 예. 판례요? 무슨 판례요? 예를 들면 이제 단체 협약이 가능하냐? 제가 지금 단체 협약 얘기합니까? 왜 엉뚱한 대로 지금 불을 붙이세요? 아니 전교조 전임자 휴직 문제 얘기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불법이라고요. 합법 상태로 해 놓으시라고요. 자 다음 질의해야 되니까 자 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충남교육감님, 강원교육감님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 보내는 이유는 공부 잘하고 오라고 그리고 안전하게 있다 오라고 두 가지가 학부모들이 제일 바라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충남교육감님. 그렇습니다. 네, 강원교육감님. 예, 공감합니다. 네, 자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자, 저게 지금 8월 22일 날 23일 4일에 걸쳐서 태풍 쏠리고 온다고 했고 그때 막 휴교령 내리고 난리 났을 때입니다. 태풍 이동 경로는 충남을 거쳐서 강원도 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화면 띄워봐 주세요. 자, 23일입니다. 이때는 지금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다 그러고 그리고 국가 재난안전대책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최고 단계인 2단계로 대응 태세가 격상됐던 날이 23일이에요. 자, 저기 두 분 보이시죠? 충남교육감님, 강원교육감님. 학생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 시간에 지금 법외노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저 기자회견하러 서울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까? 그 시간에는 강원교육감님. 태풍의 영향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12시 기준으로요. 대응 태세는 오히려 2단계로 격상됐어요. 올라오시는 시간을 감안하면은요. 자, 4시 기자회견이죠? 자, 태풍 이 경계 대응 태세가 언제 해제됐는지는 혹시 아세요? 강원교육감님. 제가 여기서 마치고 교육청으로 간 이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태풍과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다행히 피해가 없어서 그렇죠. 대응 태세가 해제된 거는요. 24일 18시입니다. 오후 6시. 예? 충남교육감님. 네. 도대체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전교조가 더 중요해요? 우리 저 태풍 때문에 22일부터 비상사태에 들어가가지고 23일 날은 대응 태세 중에 최고 단계인 2단계가 발령됐는데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 충남교육청의 경우에는 8월 20일 날 태풍 쏠리 대비해서 학교 안전관리 비상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전국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서 21일서부터는 사고 수습본부를 꾸리고 상황관리 전담반을 두고 22일, 23일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23일에도 제 경우에는 천안의 천안여자고등학교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느라고 오후 2시 반까지도 학교에 가서 실제로 봤고요. 그리고 사격부 격려 방문 또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 격려 방문 90일 방문까지 하는 일정들을 20, 21일, 22일, 23일 다 했습니다. 여기 왔을 때에도 그 충남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도령, 서천, 부여, 논산, 계룡, 금산, 공주,
이쪽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교육장님들하고 통화하면서 그 교육감님.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냥 이게 태풍을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이해를 다 답변도 했습니다. 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저 자꾸 답변이 길어지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또 생깁니다. 1분만 마무리하도록 좀. 그럼 오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1분만 아니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마무리 답변이 길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마무리하도록 전경 의원님 하겠습니다. 1분 내로 네. 마무리해. 답변 안 듣습니다. 그러지. 교육감님, 도봉 교육감님. 정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 학부모들께서 들으시면은 아 그렇게 완벽하게 해놓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고 잘 갔다 서울 잘 올라가셨다 그럴 분 있으실까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일선 그 지역에 그 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시고 최고로 위급한 순간에 가장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가장 책임감 있는 조치를 하셔야 될 분들이 바로 두 분 교육감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놓고 왔으니까 그 시간에 나는 없어도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아까 다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시면 안 됩니다. 전교조보다 우리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네, 그만하세요. 최선을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질의를 하면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감들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답변은 일정 부분은 짧게 하는 것들은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또 하면 조금씩은 할 수 있게 해야 소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그 질의를 좀 더 연장해 주는 건 위원장님도 하시지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예, 우선 제가 그 서울 중남부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저는 좀 더 생산적인 질의 형태로 가서 제가 여지껏 그 교육감님들 통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경북교육감님, 경북교육감님 혹시 화장실 양변기신가요? 아니면 쪼그리신가요? 우리 사무실 말입니다. 뭐 저희들 뭐 보통 쓰는 거? 양변, 예, 저희 다 양변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비대 다 쓰고 예. 사실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양변기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쪼그리 화장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나온 그 교육청 보니까 우리 경북이 좀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 양변기가 하나도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42.5%좀 많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걸 다 볼 수는 없었어요. 저도 국회의원이 되고 알았어요. 대구 지역에서 한 할머님이 우리 손녀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오면 곧장 화장실에 집중을 한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학교에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마 한 번도 쪼그리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 학교는 불편한 학교, 이미지 이상한 학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알아봤더니 학교 가면 물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 때로 치면 우리 더하고도 살았는데 근데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참다 보니까 자꾸 묻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나는 왜 이럴까? 엄마는 마찬가지고 선생님은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국감에서는 전국에 왜 우리가 언젠가 휴게소나 이런 곳에 전국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참 아름다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경북이
양변기 설치가 가장 적다라고 한 통계가 우선 오늘 나오신 교육청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데도 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문화와 흐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화장실, 우리 한번 영상 틀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면남초등학교 화장실. 예, 저렇습니다. 제가 저 이야기를 했더니 방송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 얘기도 묻더라고요. 의원님, 남학생 화장실에는 그러면 칸막이는 있을까요? 저 화장실 잘 보면 남학생 소변기 옆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근데 칸막이를 좀 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잘 봐주시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왼쪽에 있는 화장실은요, 애들이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논다는 겁니다. 애들이 호텔 같은 데 가봤겠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쪼그리 화장실, 아까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을 저희가 교육부 특허 받아서 교육청과 함께해서 바꾸고 나니까 이 내용을, 그래서 저희 보좌진이 그 상황을 보더니 3개월 동안 전국의 화장실을 다 내가 보좌진 왜 이랬어? 라고 할 만큼 3개월 동안을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감님들 지역에 다 해놔서 통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보시고, 또 일부만 양변기가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엔 예산도 필요한데요. 좀 계획을 종합국가 때는 저희들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 교육감님, 예, 제가 아픈 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장애인 특수학교에 전수조사를 하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된 사례가 사실은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한 장애인 학교에서 나온 사례였던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도가니판 장애인 특수학교의 성폭력 사례다 이렇게 했는데 조사하셨지요? 예, 그 외에는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고요. 예. 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이 학교가 독립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시켜서 오히려 전환위복의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전환위복의 계기를 어떻게 삼으려고 하시죠? 일단 그 공립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해에 특수학교가 생기면서 동해에서 오는 학생 수가 줄게 되고 적정